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한테 인간이 지배당할 가능성은 99.9%라고. 그리고 실제로 미군 부대에서 전체 전장 지휘를 AI한테 맡기고, 물론 시뮬레이션입니다. 사람의 드론 조종사와 AI가 조종하는 드론들을 같이 전투씬에 넣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AI든 미군들끼리든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공격해서 죽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AI가 뭘 했냐? 레이더 기지를 폭파시켰습니다. 오. 아예 로그아웃 시킨 거죠. 그러면은 최후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맞냐? 그랜드마스터북 직무의 종말 최준형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준형이라고 하고요.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 출간했는데, 이 직무의 종말 쓴 내용들이 지금 2025년 현재도 이렇게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또 이렇게 변화가 실제로 또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말의 이야기는 많이들 보고 있는데 네. 직무의 종말 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직업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형태가 바뀔 뿐이다 라고 확신을 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전망하고 조망한 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골라주신 문장이 엄청 약간 파괴력 있는 문장이시던데요. 한번. AI 시대 현실은 우리 인간이 만든 AI에게 처참히 죽음을 맞는 다스베이더였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스타워즈는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스베이더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책에 넣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루크 스카이워커와 이제 다스베이더의 전투씬을 한 장면 넣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스타워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I'm your father 이 대사가 나오는데,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버지가 바로 다스베이더죠. 그 둘의 내용들을 제가 직무의 종말이라는 표현에 넣은 이유는, 개발자가 열심히 정말 최상의 성과물을 만들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하면 AI죠. 근데 AI가 결국은 개발자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다스베이더의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에 의해서 다스베이더가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빗대서 제가 표현한 건데요. AI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로 사라지게 될 직업이 개발자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확 와닿긴 하네요. 근데 사실은 개발이라는 게 복잡성의 끝에 있는 직업이나 직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대체된다면 그것보다 덜 복잡한 거는 다 대체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대체라는 표현이 맞냐, 달라진 변화라는 표현이 맞냐라는 것은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향후 3에서 5년간은 변화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이 직무의 종말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가속화나 대체나 이런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네. 문장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기업들은 태업하지 않는 AI의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고, 반대로 직원들은 기업처럼 갑질하지 않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적응하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기업과 직원 양측은 더욱더 기술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네. 쇼피파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의 CEO가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AI를 무조건 활용해서 일을 처리해라. 이제 AI를 활용하고 AI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그리고 AI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만 사람을 채용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그 며칠 후에 카카오에서도 개발자들의 이제 추가 채용보다는 AI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한테 맡기는 이런 방식들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해외에서의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 대체가 될까?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게 계속 많이 있어 왔었는데 네. AI는 특히나 대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사실은 대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 개념은 책을 쓰고 난 이후의 개념이기도 한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무용해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이 무용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최초로 무용해졌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던 그 사회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가장 유용한 존재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예제의 확산이고 왜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노동 생산력이 가장 높고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이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용해졌어요. 노예제가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거의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인트는 가축들이 농사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사람의 몇 명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굳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착취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 기계가 발명되고 또 컴퓨터가 발명되고 지금 AI가 발명되어서 점점 인간은 노동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향후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원시의 자급자족 사회, 그 사회가 앞으로 인간의 모티브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루에 사람들이 일하는 총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었대요. 충분히 주변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앞으로 남아 도는 시간들, 노동력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인간보다 AI가 여러 명분의 인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하는 거다. 그쵸.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이 계속 변화해 왔던 네,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인간이 뭔가 일은 할 것 같아서 네. 노동력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서. 이제 시간이 많아지는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돈을 많이 벌고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관리해 주거나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쓰게 해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뺏거나 훔치는 이런 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뛰는 것들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응원하면서 그 시간을 즐겁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향유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향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누가 줄 것이냐? AI가 줄 수도 있고 로봇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큰 본능은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같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진짜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곳에 저는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와, 그렇군요. 기업이나 산업은 엄청 이해가 가요. 네. 직무로는 어떤가요? 없어질 직무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을 직무. 직무의 종말에서 크게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전문 자격증의 종말이라고 표현했고요.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훨씬 더 낮아진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숙련도의 종말. 열심히 일을 해온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 5년 차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번 하면 일필휘지에 뭔가 다 끝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로 대체되고 AI와 협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신입사원들도 3년에서 5년 차의 경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경계의 종말입니다. 과거에 여러 개로 나누어졌던 일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과거에 이 영상 산업이라고 봤을 때 영상 산업 안에는 카메라맨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자들도 있고 음향을 담당하시는 감독도 분도 있고. 다 사실 전문성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과거와 완전히 다른 업무 경계, 그리고 과거보다 더 집약된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정규직의 종말입니다. 정규직의 종말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부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10에서 15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소득이 없으니까 퇴근 후에도 저렇게 일하는구나 라고 쓸쓸하게 안타깝게 여겼는데, 지금은 부업을 하고 퇴근 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보면 와, 도전 정신이 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퇴근 후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을 자기가 막 책도 쓰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멋있어 보인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또 어떤 직무가 살고 어떤 직무가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떤 직무가 살고 어떤 직무가 사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한 산업에서 또는 어떤 한 직장에서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두세 명이 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직무를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획자들만 살아남겠죠. 나는 영상 전문가야 하면 영상 기획만 하면 나머지 촬영과 편집과 등등은 다 AI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조금 깊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화면을 볼 때 RGB로 볼 거냐, CMYK로 볼 거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정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보면, 인간이 앞으로는 이제 리더가 된다. 그래서 리더인데 로봇과 AI한테 개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런 식의 요청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리더처럼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으면 또 그 AI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지만 더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전문성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제 한 명 한 명의 기획자들이 종합적인 높은 네.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더 통찰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업무 방식은 창작 중심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네.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인간은 이제 창작의 주체이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업무에 투입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여기에는 정말 채찍과 당근이 다 들어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전문성이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엑셀을 잘해, 또는 내가 개발을 제일 잘해, 이게 가장 큰 내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그 능력들을 자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AI보다 잘하시나요? 업무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비슷하다, 또는 내가 조금 더 낫다, 아직은 멀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2에서 3년 후 AI보다 더 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AI가 1년에 8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2년이 되면 8 곱하기 8이죠. 그래서 64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서서히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와 로봇이 우리 일을 다 가져가면 남는 것은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유수 기업의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막 실무나 작업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단연 1등이 전문성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1등이 조직에 얼마나 잘 융화돼서 적응할 수 있느냐, 조직 적합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핵심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말이 되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가 팀장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신세계 인사 담당자분들을 교육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신입사원들도 사실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시키는 걸 잘해가지고 가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은 신입사원들이 AI를 활용해서 A안, B안, C안을 뽑고 그 중에 뭐가 좋은지 선별하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과거에 팀장이나 부장님 같은 수십 년, 십수년을 트레이닝 받으신 분이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입사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서류를 회장님이 그걸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려움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고 싶다. 네. 어떻게 좀 길러서 오면 좋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닌다,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클라이언트, 그 다음 또 직장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는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대외 활동 프로그램이나 인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좀 다양한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근데 다음 문장도 너무 무시무시해요. AI 시대가 되어도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이라는 자부심 가득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창의력이 AI보다 높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학자들이 창의력마저 AI가 더 뛰어난 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은 무조건 인간이 한다 주장하지만 사실 그럴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한테 인간이 지배당할 가능성은 99.9%라고. 그리고 실제로 미군 부대에서 전체 전장 지휘를 AI한테 맡기고, 물론 시뮬레이션입니다. 사람의 드론 조종사와 AI가 조종하는 드론들을 같이 전투씬에 넣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AI든 미군들끼리든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공격해서 죽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AI가 뭘 했냐? 레이더 기지를 폭파시켰습니다. 아예 로그아웃 시킨 거죠. 그러면은 최후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맞냐? 이거는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창의력은 절대 인간의 몫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인간이 진화하는 모델을 딱 정의해 줬어요. 네. 프로듀서 플러스 작가 플러스 출연자는 크리에이터. 네. 그러니까 기획자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좀 네. 뭔가 창조자로서의 약간 진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또 크리에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될 명분 또는 열심히 일해야 될 대상들이 사라져요. 정말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좀 깊이 탐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교할 개념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잘하는 걸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다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잘한다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게 방송 잘하시네요. 이 잘한다는 거 이용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방송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이 방송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정보들 잘 끌어내 주시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잘한다라는 개념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에는 AI보다 잘하냐랑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이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의 가치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이 AI보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많아져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AI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잘하는 걸 선택하면 결과적으로는 AI와 로봇에게 잠식될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 역할들을 다 역할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 네. 또 스케일이 나올까? 네.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거는 직무유종말 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지라든지 그 이미지에 들어가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것처럼 막 섞어서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스케일과의 경쟁? 이것도 예전에 방송국과 개인 미디어의 경쟁력 차이는 엄청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1인 미디어와 대형 방송국의 경쟁력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방송국과 개인과의 대결에서 비슷한 또는 더 나은 입지를 차지하는 분들도 계신데 2, 3년 후에 AI는 충분히 마블 뭐 이런 기업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뽑은 문장 중에서 이제 진격의 거인들이 몰려온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진격의 거인이 저는 거대한 개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그런 큰 미디어 또는 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개인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 결국은 앞으로의 메인스트림은 AI를 활용하고 있는 개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엄청난 AI가 탄생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 사람들의 전략은 AI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라 연주자처럼 국가 AI, 그 다음에 영상 AI 각각의 영역에서 뛰어난 친구들을 잘 조화해서 성과물을 만든다면은 앞으로는 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층 구분이거든요. 이 계층 구분이 예전에는 누구한테 시키고 누구한테 지시받냐를 따지면 대충 내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축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한쪽은 사람에게 지시하고 지시받느냐, 한쪽은 AI한테 지시하냐, 지시받느냐. AI한테 지시받고 사람한테 지시하는 사람, 또 AI한테 지시하고 사람한테 지시받는 사람, 그리고 둘 다 지시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장 높은 계층, 사람에게 지시하고 AI한테 지시하는 이 계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하면 딱 하나입니다. 니즈. 왜냐하면 실행은 AI와 로봇이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하면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이 니즈 자체가 없으면 절대 최상위 계층에 쓸 수 없고 그 니즈만 있으면 결국은 AI와 사람에게 다 지시하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해볼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산업과 기업의 모습인데요. 네. 나는 앞으로 5년 뒤 연매출 2,500만 달러를 달성한 수많은 1인 창업가를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네. 방금 제시했던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AI들을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뛰어난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직장, 그런 조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것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직원이 필요한 것이 예전에는 기업의 조직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1인의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고 또 정교하고 더 파괴력이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뭉쳐 다닐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른 마지막 문제 볼게요. 진화가 인류와 가장 닮아있는 집단은 전성기 로마 귀족 집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 상류층들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연구 조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노예들에 의해서 떠받들여진 존재죠. 그때 중요했던 농사 이런 것들은 다 노예들이 하는 거고 귀족들은 이렇게 누워서 와인을 마시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들은 향유를 했죠. 저는 그것이 가장 베스트의 우리 인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로마 시대의 철학이 형성이 됐고 또 지금의 교육 체계들이 그때 생겨났던 이유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즐길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로마 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한쪽에서는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문화, 예술, 종교 이런 게 발전될 수 있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네,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내면서 제목 자체가 너무 또 세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무거운 책만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례와 내용으로 잘 구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주세요. 진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통찰들이 많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걸 꼭 읽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귀한 인사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